그럼 리스는 여러분 일단 자산이 있어야 돼요. 기초자산이요. 기초자산이 뭐 별게 아니라 빌려주거나 빌리는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리스는 이 기초자산, 자산을 빌린다고 생각하는데 자산을 빌리는 게 아니라 요 자산에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 통제권을 빌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리는 거지 자산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리스 자산이라고 기재했지만 요즘엔 사용권 자산이라고 잡아놓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빌려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얘는 법적인 권리는 아니에요. 사용 통제권이라는 게 우리 개념체계 까먹으셨겠지만 개념체계 보면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데 표현의 충실성이 뭡니까? 실제로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형식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기하라는 건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리스라고요. 집주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2년 동안 쓰기로 했으면 내 거라고요. 그 사용통제권은. 어렵지 않죠? 요 사용통제권을 대가와 교환하는 계약이 리스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리스예요. 요게 리스. 기초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동안 대가와 교환하는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를 리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리스의 종류를 먼저 좀 볼게요. 계속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워낙 리스를 다들 못하시기 때문에 좀 볼게요. 리스는 되게 쉬운데 못하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리스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금융 리스가 있고요. 운용 리스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금융 리스는 돈을 빌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운용 리스는 진짜 자산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기 고객이 있어요. 고객을 리스 이용자라고 할게요. 리스 이용자가 있고 여기 리스 제공자가 있어요. 제가 이거 대한항공이라고 해볼게요. 리스 이용자가 대한항공이라고 해보면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사고 싶다고요. 그럼 보잉사한테 비행기를 사와야 돼요. 여객기를 사와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행기 너무 비싸. 대한항공이 돈을 몇천억 일시불로 못 준다고요. 카드로 사? 카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리스 제공자 이 금융기관에 연락을 한다고요. 야, 내가 비행기를 살려는데 돈이 좀 필요해. 4천억 정도. 4천억 좀 나 대신 쏴줄래? 그럼 리스 제공자가 보잉사한테 돈을 싸준다고요. 돈을 싸준다고요. 돈을 싸주고 나면 보잉사는 뭐해? 금융기관한테 돈 받고 나서 대한항공에 비행기를 보내준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대한항공은 이제 금융기관에 뭘 보내주면 돼? 나 대신 돈 내줬으니까 내가 돈 빌린 거라고요. 이제 돈 갚아야겠지 리스 사용기간 동안. 그래서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금융리스예요. 금융리스는 뭐라고? 돈 빌린 거래라고요. 돈 빌려서 물건 산 거래가 금융리스 거래예요. 그럼 금융리스 제공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 아시겠지만 캐피탈 회사잖아요. 현대캐피탈 뭐 하는 회사예요? 금융사라고요. 금융사. 돈 빌려주는 회사예요. 그럼 이 금융리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려면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의 재무 상태표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를 보면 일단 리스 이용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뭐가 뜨겠습니까? 돈 빌려왔으니까 부채가 뜨겠죠? 돈 빌려와서 자산 샀으니까 자산이 뜰 거라고요. 하지만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BS를 보면 뭐가 뜰까요? 내가 돈 빌려주고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 뭐가 떠요? 채권이라는 자산이 뜬다고요. 이렇게. 이게 금융리스 구조예요. 그래서 금융사 현대캐피탈 보면 대부분의 자산이 채권이라고요. 대부분의 자산이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금융리스예요. 그럼 운용리스는 뭐냐면 똑같은데 여기 이용자 있습니다. 여기도 보잉이야. 이번엔 아시아나 볼게요. 제가 신혼여행을 LA랑 라스베가스를 갔었거든요. 결혼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요즘에 공항이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제1공항, 제2공항 나눠가지고 항공사에 따라서 1공항 가야 될 때도 있고 2공항 가야 될 때도 있지만 미국 LA 가면 그 공항 안에 공항이 여러 개 있다고요. 항공사마다 각자 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예약한 항공사에 맞는 공항에 가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LA 공항에 내리면 거의 대부분은 바로 공항 앞에 있는 렌트카 회사에 간다고요. 바로 렌트해서 출발해요. 그럼 돌아올 때도 렌트카 회사에 일단 차를 반납하고 거기서 이제 렌트카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한다고요. 근데 그때 저랑 와이프랑 이동하는데 버스 안에서 이 거기 직원분이 돌면서 야 너 무슨 비행기 타? 너 무슨 비행기 타? 너 무슨 비행기 타? 적더라고요. 왜냐면 그거에 맞는 공항에 세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큰 고민에 빠진 거죠. 왜냐면 그 애들 미국 애들 발음이 좋잖아. 그래서 뭐 어텔터 막 약간 이러고 막 그러는데 그 우리 난 아시아나인데 아 이거 아시아나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에이시아나 해야 되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했다고요. 제 차례가 와서 제가 에이시아나 이랬죠. 그랬더니 미국에 아 아시아나 오케이 이러더라고요. 그냥 아시아나 하시면 돼요. 알아들어요.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경우에 아시아나 어떻게 했냐면 아우 나 비행기가 너무 필요한데 어떡하지? 제공자야. 네가 보잉사한테 돈을 내고 비행기를 받아와. 그래 내 말은 네가 비행기를 하나 사라는 거야. 제공자가 비행기를 샀다고요. 비행기를 사고 너 나한테 그 비행기를 빌려줘. 그 제공자한테 비행기를 빌려온다고요. 그럼 나는 남의 비행기를 빌려와서 잠깐 쓰는 거니까 돈을 뭘 내야 돼요?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낸다고요. 마치 제주도 도착하면 제주도 렌트카 회사 가서 렌트카 타고 며칠 동안 탄 다음에 빌려주잖아요. 아니, 렌트카 이용료 내잖아요. 이게 운용 리스라고요. 운용 리스는 정말 뭐? 자산을 빌려주죠. 정말 자산을 빌려준다고요. 이게 운용 리스예요. 그럼 운용 리스의 리스 이용자 같은 경우엔 BS가 어떻게 될까? 운용 리스의 리스 이용자 같은 경우엔 BS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무사 되시면 제주도에서 자동차 렌트카 빌리면 그 즉시 직원분한테 전화해서 기장해야 돼요. 그치? 여러분 이 표정이에요. 뭔 개소리야? 이런 표정이라고요. 우리가 자전거 렌트카 빌렸다고 갑자기 저는 사업자가 기장 좀 할게요. 안 그러잖아요. 운용 리스는 남의 걸 잠깐 빌려 타는 거기 때문에 내 BS에 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돈이 나가고 내가 비행기를 사온 걸로 보고 그 사온 비행기를 잠깐 빌려준 거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자산이 뜬다고요. 이게 금융 리스고 이게 운용 리스예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봐봐요. 문제가 뭡니까? 여태까지 했던 요 회계 처리의 문제가 뭐예요? 실제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니까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은 비행기 빌릴 때 금융 리스로 회계 처리했고 아시아나는 비행기 빌릴 때 운용 리스로 회계 처리했다고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문제 딱 보이는데 나는 문제가 뭐예요? 과대평가요? 잘 얘기했어요. 똑같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부채 자산이 뜨기 때문에 아시아나보다 부채 비율이 높아 보인다고요. 근데 아시아나는 이걸 그냥 진짜 빌려온 운용 리스 거래로 보기 때문에 자산 부채가 안 떠서 대한항공보다 부채 비율이 낮아요. 실제로도 그랬고 어디가 먼저 망했어? 지금 얘가 먼저 망했잖아요. 팔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은 자산 부채가 뜨는 반면 어떤 쪽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하락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게 뭡니까? 리스 이용자는 운용 리스로 표기하지 않고 금융 리스로 표기한다. 이러면 되게 무식한 소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첫 번째로 리스 이용자는 이제 단일 모형을 쓴다고요. 리스 거래에 대해서 단일 모형을 적용해요. 그럼 단일 모형을 적용한다는 게 뭡니까? 동 리스 거래에 대해서 부채와 자산을 잡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리스 이용자는 뭘 빌리던 무조건 리스 거래에 대해서는 부채와 자산을 인식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리스 제공자는 어떨까? 리스 제공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PS 봐봐요. 리스 제공자 보시면 금융 리스일 때는 채권이라는 자산이 뜨고 운용 리스로 분류할 때는 비행기라는 자산이 뜨죠. 둘 다 자산이 뜨잖아.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여전히 금융 리스랑 운용 리스를 구분합니다. 구분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교재 292페이지 거기 개정 이유를 읽어보시면 쭉 나와 있고,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리스 이용자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리스 이용자의 회계 모형을 적용한다 나와 있죠. 하지만 리스 제공자는 여전히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를 구분한다고요. 이유 아시겠죠?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저랑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재작년에 금융 리스랑 수익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올해 리스가 개정되는데, 실무에서 가장 충격이 큰,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예 짜증나 할 수 있는 기준서가 뭘까요? 금융 리스도 개정됐고요, 수익도 개정됐어요. 그리고 리스도 개정됐다고. 어떤 게 실제로 제일 짜증날까요? 어떤 게 실제로? 여러분, 중소기업이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데 무슨 금융자산이에요? 무슨 채권이고 무슨 주식이고? 거의 없어요. 그쵸? 거의 없다고요. 금융사나 돼야지 이슈가 있지. 수익? 몰라도 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건설회사만 분양공사를 진행 기준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따져보면 된다고요. 하지만 요건 중요해. 왜? 그동안 내가 운용 리스 하던 것들도 다 단일 모형에 따라서 자산 부채를 잡아줘야 된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채들이 막 튀어나온다고요. 그죠? 봐봐. 그럼 이제 리스에 해당하면 무조건 자산 부채 잡아야 돼. 옛날엔 아유 이거 금융 리스 아니에요, 이거 운용 리스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데, 이제는 리스에 해당하면 무조건 자산 부채를 잡아야 된다고. 그럼 어디서부터 우기기 시작해야 돼? 회사 담당자는 부채 안 잡으려면 어디서부터 우겨야겠어요? 아, 생각해봐. 옛날에는 리스인 건 일단 인정해. 그래, 우리 리스다, 리스했다. 하지만 금융 리스가 아니라 운용 리스니까 부채랑 자산 안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논리를 필 때 회사가 부채 잡아야 된다 그러면. 하지만 이제는 리스인 걸 인정해버리면 무조건 단일 모형이라서 자산과 부채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부정해야겠어? 이게 리스가 아니라는 것부터 부정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기준서에는 뭐가 추가됐어요? 요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스의 식별 요건, 어떻게 하면 리스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추가됐다고요.